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그랜저 깡통을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랜저 같은 경우는 기본가가 3,700만 원을 넘어가고 옵션이라든지 트림을 조금만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금방 4,000, 5,000이 넘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국산차인데 뭔가 5,000 이러면은 수입 엔트리도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그랜저를 깡통으로 탈만한 건지 알아보기 위해서 기본 트림인 프리미엄에 현대 스마트 센스 1만 들어간 차량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 스마트 센스 1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후측방 충돌 경고, 그리고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와 그리고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마지막으로 안전하차 보조까지 이렇게 4가지가 묶여 있는 옵션이고요. 가격은 84만 원입니다. 현대 스마트 센스 1 같은 경우는 에이다스류가 묶여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뭔가 돈값 하는 옵션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차량은 지금 프리미엄에 이 현대 스마트 센스 1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프리미엄 트림에서 옵션을 뭐뭐를 추가할 수 있냐, 일단 방금 말씀드린 현대 스마트 센스 1을 제외하면은 총 5가지가 되는데요. 플래티넘 같은 경우는 19인치, 기본적으로는 18인치가 들어가고요. 19인치 휠과 또 이제 실내 앰비언트, 그리고 10.25인치 풀터치 공조, 요거는 제가 이 그랜저 최초 시승회 때 보통 이제 시승차들 같은 경우는 풀옵 사양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막 이 차에서 넣을 수 있는 모든 옵션을 다 넣은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사실 뭐 어떤 차든 간에 시승차는 다 좋습니다. 아무튼 그 차에 들어가 있었던 이 풀터치 공조 시스템과 함께 빌트인 캠2 그리고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요게 묶여있는 옵션이고요. 가격은 129만 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파킹 어시스트가 있습니다. 요거는 측방 주차거리 경고와 또 이제 서라운드 뷰 모니터, 그리고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와 후측방 모니터, 마지막으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자동차 키로 차를 넣었다 뺐다 하거나 아니면 원격으로 시동을 걸 수 있는 그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143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프리미엄 초이스가 있는데요. 그거는 거의 이제 실내 위주의 옵션이에요. 그래서 천연 가죽 시트와 일열 통풍 시트, 또 이제 스마트 파워 트렁크,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고요. 디지털 키 2와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마지막으로 실내 지문 이전 시스템, 요거까지 들어가 있으면서 가격은 129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뭐 파노라마 선루프라든지 아니면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 그런 게 등등이 있기는 한데요. 물론 이 기본 트림에 그런 옵션을 넣으면은 탈만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프리미엄 트림에서 옵션 3가지 이상을 넣게 될 경우에는 바로 윗등급이 익스클루시브거든요. 익스클루시브 가격과 조금 겹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프리미엄 트림 같은 경우는 맥시멈 옵션 2개까지 넣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 디올류 그랜저를 3.5 같은 경우는 캘리그라피 최고 트림을 타봤고요. 또 LPG 트림은 익스클루시브 라인을 타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는 이 프리미엄 기본 트림을 타볼 차량인데요. 지금 제가 방향지시등, 그러니까 비상등을 켜둔 상태입니다. 보통 이제 캘리그라피라든지 아니면 익스클루시브에서 옵션을 넣게 되면은 이 턴 시그널이 이렇게 순차 전등식으로 좌라란 좌라란 가는 거 있잖아요. 근데 기본 트림은 그냥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깜빡이가 들어갑니다. 근데 뭐 요게 기본적으로 LED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릴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타봤었던 캘리그라피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도 이런 디테일의 마감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약간의 크롬들이 더해지면서 특히 그랜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낮에 봤을 때보다는 밤에 봤을 때 조금 더 예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차량이더라고요. 그리고 측면으로 오게 되면은 휠 같은 경우는 기본 트림에선 18인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넥센 브랜드가 들어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오느라고 잠깐 시승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 18인치의 승차감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딱 옆으로 오게 되면은 사이드 리피터는 없지만 사이드 미러에 이렇게 방향지시등 같이 들어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히든 타입 오토 플러시 도어 핸들 이런 것들도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형 그랜저 하면은 사실 제일 큰 포인트가 저는 프레임리스 도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프레임리스 도어도 그냥 기본 트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타고 내릴 때 막아주는 게 없기 때문에 약간 더 편안하다라고 느꼈던 것 같고요. 그리고 2열도 동일하게 이렇게 오토 플러시 도어 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뒷면에도 전면부하고 마찬가지로 이게 턴 시그널이긴 하지만 순차 전등식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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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머플러 같은 경우는 히든 타입으로 들어가 있고요. 진짜 머플러는 여기 좌측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이 엠블럼을 누르게 되면은 뭔가 전동 트렁크 같기는 하지만 전동 트렁크가 아닙니다. 전동 트렁크 같은 경우는 이쪽에 버튼이 추가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짜라라란 하고 닫혀지지만 요거는 그 옵션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우측에 보시면 손잡이를 이용해서 힘으로 이렇게 닫아야 됩니다. 그렇게 트렁크 무게가 엄청 무겁지는 않아서 개인적으로 불편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2.5 그랜저 2.5 같은 경우는 저공해 3종을 받았습니다. 저공해 3종을 받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50% 할인 등등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차체가 5m가 넘어가고 또 이제 기본 트림임에도 불구하고 뭐 취등록세 포함하면 거의 4천만 원이 되는데 저공해를 받았다는 건 살짝 의문이 듭니다. 그래도 이 차체 크기 대비 연비가 잘 나오기 때문에 저공해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차체가 크기는 하지만 저렇게 저공해를 받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할인은 더하는 차종이다 보니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자, 현재 그랜저 깡통 실내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함께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그러니까 이 파노라믹 요 디스플레이가 깡통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경쟁 차종 K8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다 옵션이기 때문에 그랜저 같은 경우는 그냥 깡통부터 옵션을 좀 많이 넣어주는 느낌이 있는 거죠.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를 이어주는 이런 가니쉬 같은 경우도 사실 캘리그라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쪽에 이렇게 라이트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드라이브 모드 연동이 돼가지고 뭐 스포츠 모드로 하게 되면은 빨간불이 쫙 들어오고 뭐 에코 모드를 했을 경우에는 초록 색깔 라인으로 쫙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나는 핑크색을 좋아해. 그러면 핑크색으로 색깔도 지정이 되었었는데요. 아쉽게도 프리미엄 이 깡통 트림에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라이트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캘리그라피는 여기에 캘리그라피라고 레터링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 차는 뭐 깡통이다 보니까 뭐 그런 포인트가 전혀 없기는 해요. 그래도 이런 가니쉬가 뭐라고 할까요? 약간 좀 메탈 소재 느낌이 나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저렴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나름 견고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공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이게 옵션을 추가를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 기본 트림 프리미엄에서도 플래티넘이 129만 원이거든요. 플래티넘 옵션을 추가했을 경우에 이 10.25인치 풀터치 공조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제가 사용해 보았을 때 터치감이 굉장히 좋고 또 이제 심미적으로도 좋고 인테리어적으로도 깔끔해 보이다 보니까 뭔가 고급스럽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기본적인 깡통에 들어가는 버튼식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게 막 버튼처럼 막 올록볼록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뭔가 풀터치처럼 보이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기본 트림에서 프리미엄 초이스를 넣지 않게 되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열선만 있고 통풍이 없습니다. 이게 제일 아쉬운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프리미엄 초이스까지 같이 넣어가지고 천연가죽 시트와 일열 통풍 시트, 그리고 뭐 전동 트렁크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키2, 또 이제 옆에 보면은 여기 스마트폰 무선 충전 넣었거든요. 근데 프리미엄 초이스를 넣게 되면은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과 함께 또 이제 클러스터 옆에 보면은 여기 지문 인증 시스템 있잖아요. 그게 지금은 없는데 프리미엄 초이스를 넣게 되면은 요거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실내 지문 인증 시스템을 넣었을 경우에는 지갑이 없더라도 뭐 주유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냥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좀 편안한 옵션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플래티넘 트림을 산다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대 스마트 센스 1 이게 84만 원짜리 옵션인데요. 여기다가 프리미엄 초이스 129만 원짜리까지 같이 넣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걸 넣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인테리어는 풀업하고 비교했을 경우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핸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도 인조가죽이 들어가긴 하지만 비교적 이런 재질이라든지 촉감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라이트가 들어오거든요. 이게 제가 이거를 눌러볼게요. 지금은 에코 모드고요. 지금 노멀 모드.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했을 경우에 또 빨간색 쫘라락 들어갔다가 다시 일반 색깔로 돌아왔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 드라이브. 이런 식으로 이런 라이트 감성들은 기본 트림부터 들어가서 밤에 보았을 때 조금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드라이브 모드는 여기 아래쪽에 있는 건 조금 불편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본 트림부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또 이제 내비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좌측에 보시면은 이런 에이다스류를 서 있을 때는 작동이 안 된다고 뜨네요. 아무튼 이게 기본 트림부터 들어간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경쟁 차종인 K8 같은 경우는 이런 ACC 반자율 주행 기능이 옵션으로 따로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넣었을 경우에는 또 이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랜저는 진짜 이런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반자율 주행 기능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깡통부터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가니쉬 같은 경우도 이게 저는 이제 캘리그라피 프롭을 많이 타봤잖아요. 프롭을 많이 타보다가 기본 트림을 타니까 좀 약간 저렴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블랙 하이글로시가 들어가 있어서 예쁜 것 같기는 하지만 사실 제 차도 블랙 하이글로시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신차, 지금 이게 이 차가 87km를 탄 차량입니다. 물론 새 차니까 광택 나고 반짝반짝하고 너무 예쁘죠. 근데 오랜 시간 타다 보면은 뭐 스크래치 이런 것들이 많이 납니다. 스크래치가 많이 나게 되면은 정말 좀 저렴해 보이고 좀 개인적으로 새 차를 하더라도 지저분해 보여서 저는 블랙 하이글로시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기본 트림은 블랙 하이글로시가 이렇게 가니쉬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애프터마켓에서 PPF 필름 이런 것들을 또 따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취향에 맞춰서 랩핑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윈도우 같은 경우는 운전석, 조수석, 뒷좌석까지 모두 오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렸을 경우에 버튼 한 번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눌렀을 경우에도 윈도우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요게 모든 도어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요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차들 보면은 요걸 또 이제 옵션으로 빼놓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어 트림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우레탄이라든지 아니면은 인조가죽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되어 있어서 뭔가 재질, 그러니까 이렇게 만져보았을 때 촉감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격을 보면 납득이 되죠. 사실 뭐 캘리그라피 좋긴 좋은데 가격이 옵션 조금 추가하다 보면 거의 5천만 원을 바라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본 트림 3,700만 원짜리 기본 트림에 들어가는 이런 가죽의 재질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루프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라이트 그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재질은 약간 천 패브릭 소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선바이저 같은 경우도 라이트가 들어가요. 이렇게 위쪽에 무드등 형식으로. 뭔가 화장대에 들어가는 그런 라이트 느낌이 나서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라이트. 그리고 이런 룸램프 같은 경우도 이런 뭐 벌브 타입의 호박이 아닌 LED가 들어가서 좀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다 터치식이에요. 버튼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무선 충전 기능은 없긴 하지만 이런 가변식 충전 이런 것들은 기본 트림부터 같이 들어가고요. 컵홀더 같은 경우도 이런 가변식 이런 것도 기본 트림부터 적용이 됩니다. 콘솔 박스를 보면 안쪽에 11V 이런 시거잭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트레이를 지나서 깊이가 엄청 깊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넓이가 넓어가지고 제가 지금 이게 아이폰 14 프로거든요. 프로를 넣더라도 이 정도 공간이 나옵니다. 뭐 엄청 크진 않지만 이런 작은 생수병 이런 것들도 넣기 좋아 보이죠? 그리고 암레스트 재질도 이게 인조가죽입니다. 인조가죽이라 가지고 뭔가 좀 와일드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스티치 같은 경우도 기본 트림과 캘리그라피 프로과 비교했을 경우에 뭔가 좀 재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살짝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를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인조가죽이 들어갑니다. 지금 이 차량도 기본 트림이기 때문에 인조가죽이 들어가 있는데요. 근데 저는 언제부턴가 이 현대기아차에 들어가는 인조가죽의 퀄리티가 좋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았을 때 천연가죽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사실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인조가죽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 뭐 캘리그라피라든지 최고 트림을 가면 나파가죽이 들어가는데 나파가죽하고의 촉감과 이런 착자감은 좀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트를 조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나파가죽을 가려면은 또 이제 최고 트림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타협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옵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 트림부터 운전석 같은 경우는 전동 시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뒤로 그리고 등받이라든지 아니면 요추 조절 기능도 투웨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자리도 보도록 해볼게요.
뒷자리도 동일하게 프레임리스 도어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창문을 다 내렸을 경우에 이 프레임이 없어서 좋기는 한데 다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앞좌석을 다시 보게 되면은 앞좌석 같은 경우는 이 윈도우가 다 내려가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윈도우. 근데 2열은 조금 남습니다. 이거는 도어의 형상 때문에 다 넣지 못한다라고 디올리오 그랜저가 첫 출시됐을 때 연구진 분들께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래도 조금 이건 아쉬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짐을 싣거나 내릴 때 모르고 팍 치게 되면 그런 것도 좀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본 트림부터 2열까지 이렇게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들어가 있죠. 딱 뒤에 오니까 일단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좋은 것 같고요. 뒤에서 탔을 때의 느낌은 이렇습니다. 이 중간에 에어벤트는 여기 콘솔 쪽에 있고요. 아래쪽에는 C타입 충전 포트가 2개가 있습니다. 조절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시트백 포켓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열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도어 쪽을 보면은 이렇게 열선도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게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기본 트림부터 적용이 됩니다. 자, 도어를 닫았을 때의 느낌은 이렇고요. 그리고 여기 중앙 쪽에는 암레스트와 함께 이렇게 컵홀더가 있습니다. 근데 암레스트가 다른 차들보다 굉장히 두껍거든요. 이게 다기능 암레스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기능이 들어가 있는 암레스트처럼 굉장히 두꺼워서 뭔가 딱 이렇게 팔을 걸치고 탔을 때 이 포지션이 되게 편합니다. 사람이 앉았을 때의 포지션이. 보통의 암레스트는 여기 쭉 나오고 아래가 뚫려 있는 타입이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좀 팔이 긴 편이라 가지고 이게 암레스트 높이가 다들 좀 너무 낮고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디올리오 그랜저는 기본 트림부터도 이렇게 암레스트를 좀 두껍게 만들어서 이런 착자감, 이렇게 포지션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앞쪽에 보면은 이렇게 컵홀더와 함께 뭐 핸드폰 그런 것들을 놓을 수 있는 수납함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올렸을 때에도 두께에 비해서 무게감이 별로 안 무겁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가벼워요. 가볍습니다. 그리고 룸램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터치식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그냥 일반 루프하고 똑같은 색깔로 했을 법도 한데 이렇게 블랙 하이글로시가 들어가서 조금 더 예쁘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대신 이런 지문 남는 것들은 뭐 자주 닦아줘야 되겠죠? 현재 디올리오 그랜저의 인기 조합은 2.5 익스클루시브 트림에 현대 스마트 센스 2와 2열 컴포트 패키지와 플래티넘을 더해가지고 약 4,560만 원에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신형 그랜저를 선택하시는 많은 분들이 가성비보다는 좀 편의 옵션이라든지 ADAS라든지 ACC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강을 해가지고 좀 고급스럽게 타시려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랜저를 조금 가성비 있게 타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그랜저 깡통을 한번 낱낱이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이 차량은 현대 스마트 센스 1까지 들어가 있어서 차량 가액이 3,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가격만 보면은 뭔가 이 신형 그랜저를 3,800? 뭔가 괜찮아 보이잖아요. 근데 조금 아쉬운 옵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통풍 시트라든지 아니면은 전동 트렁크 이런 것들의 부재가 조금 아쉽다라고 느껴졌었습니다. 그래도 약간의 이런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그랜저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고급스러움과 넓은 공간 그리고 편안한 승차감 이런 것들을 또 생각을 하면은 납득이 가는 그런 조합인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진짜 내돈내산해서 이 그랜저를 산다면은 사실 고민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출시된 지 1년이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총 18건의 무상 수리와 또 2건의 리콜 합해서 20건의 이런 리콜 사항들 때문에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리콜 사항 같은 경우는 푸진할 때 주차거리 경고가 간헐적으로 미작동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무상 수리 같은 경우는 밖에서 문을 열고 닫을 때 그때 터치센터가 오류가 돼가지고 차량이 안 열릴 때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D단 정차 중에 시동 꺼짐 우려 이런 것들은 진짜 안전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막상 내가 내돈내산을 해가지고 그랜저를 뽑았을 때 이런 문제가 있다면은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랜저 깡통에 현대 스마트 센스만 들어간 약 3,800만 원짜리 그랜저를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성비 트림으로 그랜저를 구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차종 K8과 비교했을 때 기본부터 들어가는 사양들이 많아가지고 뭐 통풍 시트라든지 그런 거를 제외하면은 크게 불만이 다른 차종에 비해서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 그만큼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또 이제 선뜻 구매하기 어려운 차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